마이크 폼페오? 미국 그 CIA 전 국장? 아, 폼페오인가요? 예, 마이크 폼페오. 폼페오라고도 하고, 뭐, 네네, 뭐, 우리말로 하면은, 예, 뭐, 어쨌거나 그 사람 맞죠? 그 전 CIA 국장, 이번에 국무장관. 바꿔보겠습니다. 예, 바꾸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 예. 안 그래도 저도 왜 이 시점에 전 CIA 국장을 국무장관으로 이제 내정해서 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남북 회담이 이제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 예. 또 미북 회담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회담의, 가장 중요한 게 의사결정이 이제 전략과 정보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통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내려서 어떤 결국 협상에 유리한 그 결과를 끌어오냐 하는 게 저는 이제 현 시점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을 한 거는 어쨌거나 모든 정보에 대한 부분이 CIA 국장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지난 1년 트럼프 정권에서 이제 매주 CIA에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여러 가지 부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트럼프와 이제 이 폼페오 이 코드 둘 사이에 굉장히 많은 정보와 서관의 좀 어떤 전략에 대한 부분을 서로 이제 정확히 갖고 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이제 현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정책과 전략에 있어서는 미 국무장관 틸러슨 같은 경우는 항상 이 대화론자였단 말이에요. 일전에 보면은. 그러고 트럼프 엇박자도 많이 냈고요. 소위 말해서 분위기 파악을 좀 못했던 거 아닌가. 결국 이제 이 대통령 참모는 대통령의 뜻을 읽고 거기다 한 방향으로 다양한 어떤 시나리오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 하면은 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온건파.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폼페오가 이제 요번에 저는 이제 틸러슨이 참 경질된 그런 것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는 이제 어쨌거나 이제 4월 달 지금 5월에 이제 굉장히 큰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트럼프 어떤 참모의 어떤 정보력이나 대외 협상력 카드 같은 거 높여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일단 뭐 군사적인 어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폼페오가 국무장관으로 내정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얘들이 지금 마이크 폼페오가 왜 한국에도 왜 그거를 만들었잖아요. CIA 정보, 한국에 대한 정보화마 조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정확한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럼 무슨 얘기냐? CIA에서는 현재 주사파 정권에 대한 모든 정보, 또 어떤 방향, 의도, 전략, 꿰뚫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어떤 여러 가지 현황 상황도 정확히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내정자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또 반면에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 김정은은 어쨌거나 위기 돌파를 어떤 눈가림으로 해가지고 위기 돌파를 해서 자기들 어떤 정치적 방향을 끌고 가고자 하는 게 의도인데, 여기 말씀하신 대로 CIA 국장이 이 모든 상황을 전부 훤히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간단치가 않을 거다, 협상에 있어서. 뻔히 알고 있는 상황,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최초에는 이 문재인 이 주사파 이 정북 이 정권이 탄핵을 시킨 다음에 친북 정권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적화의 어떤 서로 간의 목적을 암암리에 코드를 좀 맞춰왔다고 보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정책들 또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얘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간단치 않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미국을 반미하고 미국을 멀리하고 배격하고 어쨌거나 친북만 하면 될 것처럼 했는데 막상 정권을 잡고 통치를 하다 보니까 경제도 뜻대로 안 되죠. 남북 관계도 둘이만 호흡을 맞추면 될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국제관계에서 압력이 들어오는데 미국은 한치의 어떤 오차도 없이 소위 맥시멈 프레셔한 이 대북 압박 정책을 끌고 나가니까 되는 게 소위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들이 현재 주사파 정권이 상당히 아마 저는 당황했다. 자기들이 당초에 정권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했는데 국내 언론은 통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그 국가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경험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어떤 파워에 대한 부분을 실제적으로 굉장히 아마 강하게 느낀 것 같아요, 얘들이. 처음에는 뭐 쉽게 생각했다가 막상 이제 보니까 국제관계에 있어서 외교도 그렇고 미국이 어떤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노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얘들이 요즘 뭐 미국 눈치 보고 있잖아요. 예. 요즘은 정말 뭐 뻑하면 이제 미국에다 전화하려고 그러고 또 뭐 보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문재인이 이번에 또 아마 미국 정상하기 전에 한미 관련해 또 회의해야 된다고 또 뭐 미국 트럼프하고 회담해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은 아마 굉장히 아까 뜨거운 맛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래서 미국의 어떤 실질적인 힘의 어떤 거를 너무나 인식하고 있고 또 얘들이 상당히 머리에 딜레마가 빠진 게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김정은하고 뒤에서 이렇게 막 자기들이 어떤 거 대책도 하고 자기 한 편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모든 게 이제 노출되면서 미국이 눈을 크게 뜨고 뒤에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얘들이 섣불리 이렇게 또 쇼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같고 이게 아마 얘들 굉장히 딜레마 같아요. 결국 뭐냐면 저는 좌충수에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북한에 김정은을 도와주고 핵에 대한 것도 동결 내지는 그렇게 하려고 뭐 여러 가지 자기들 그러면서 국내 정치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어떤 연방제나 이런 쪽으로 나름대로 가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모든 게 간단치 않다는 생각이 막상 이 통치를 하면서 저는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얘도 또 말을 잘못 건너니 김정은이가 이제 트럼프를 초청해 회담하자고 일단 꺼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오케이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CVI에 대한 어떤 전제 조건을 갖고 끌었는데 이것도 속여보려고 하는데 막상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자기 말에 좌충수가 빠져버린 경우가 김정은이가 하나 코너에 몰린 것 같고 두 번째 결국 이제 김정은의 메시지를 갖고 트럼프 백악관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정의하고 써온 이 사람이. 예. 그래갖고 결국 뭐냐면은 김정은이 이렇게 하더라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또 둘 다 같이 소매값 둘 다 묶어서 그냥 같이 취급했다는 거라고요. 결국 그 얘기는 김정은이가 그래 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결국은 한국이 거짓말하든 이쪽에 특사가든 안 하면 김정은이가 오리발 내면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예. 결국은 그 얘기도 지난번에 백악관에서 브리핑 시킨 것도 너희들 직접 만나고 너희들 입으로 했기 때문에 너희들 발표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잘못되면 어쨌든 둘 다 도매값으로 같이 이제 취급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마 하나의 자충수에 빠지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해피하다. 뒤에서 쳐다보면서 뭐 자기들 다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되는지 두고 보자 하면 계속 이제 어떤 지금 계획도 전략적으로 밀고 나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얘들이 지금 제목 쓰신 대로 김정은도 굉장히 코너에 몰렸고 문재인도 코너에 몰렸고 지금 저는 자충수를 떴다고 저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마이크 폼페오를 갖다 앉혔기 때문에 정말 저는 빼도 박도 못하고 속일 수도 없고 저는 그런 상황에 지금 형국이 처해 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은 계획대로 해야 되고 또 따로 궁극적으로는 미국 간의 정상회담 통해서 이 문제 풀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하면 저는 이제 문재인과 김정은의 자충수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네요. 처음에는 아마 저 나름대로 생각은 남한의 경북 강경파들이 이것을 주도했을 것으로 봅니다. 김정은을 만나러 가는 걸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파 국방장관을 맞대응을 하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님은 참 훌륭하신 지도자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미국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올바른 선택이었다. 왜?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돼 국가 대통령이 된다는 건요. 국민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부흥과 자유와 모든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준 거거든. 그러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기본적 정책이 보호무역 정책이 경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경제를 더 살리고요. 또 미국의 어떤 세계적 힘을 위상 강화시킨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제가 호황 아닙니까? 네. 미국은요, 일자리를 구할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현재. 그게 지금 미국이, 그 다음에 모든 게 해외에 나갔던 미국의 기업들이 미국을 다 돌아오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우리는 뭐 알바짜리부터 해갖고 어떤 그 시급제 그런데 미국은 뭐 월마트 같은 경우는 보너스도 주고 막 이렇게 미국 경제는요 지금 굉장히 호황입니다. 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그거 아닙니까? 두 번째 미국 현재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 완전 다스린 거 보세요. 중국 시진핑이나 푸틴 같은 경우 미국이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잘하고 있죠. 다만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 현재 미국과 한국이 동맹이 아니라는. 여보세요? 왜 이러지? 여보세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사실은 트럼프는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실제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특히 보수파 이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건 전 다르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탄핵 정권 이후부터 제가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국 방문해 가지고 네. 그때 이제 한국 3월 18일 날 중국 가면서 이제 기내에서 기자들이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틸러슨이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동맹이고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 저는 그 부분 자체가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그 속셈이 하나의 뜻이고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경제적 제재에 있어서 동맹이라는 가치를 봤을 때는 그 경제적 제재에서 제외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일본, 캐나다, 호주 같은 쪽은 전부 다 무역 보복에서 제외시켜주고 한국은 오히려 실질적인 무역 흑자에 대한 부분이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불구하고 그 관세를 계속적으로 부과한 것은 바로 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이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앞으로 대북 북미 협상 과정에 있어서도 한국의 보수 정권, 소위 박근혜 정권이 계속 존재했었다면은 철저하게 찰떡 공조를 가지고 북한을 압박해가지고 아마 저는 중국까지 밀어붙이면서 굉장한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를 구축했을 텐데 네. 현재의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의 어떤 그 정책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남한을 바라보는 미국의 이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는 한국을 크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이 제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솔직히. 그 책임은 뭐 문재인 정권 책임이죠. 국민도 그렇죠. 고생이 좀 그렇습니다. 해봐야 됩니다. 예, 고생해봐야 됩니다. 국민들 다. 사실 저는 이제 이것도 붙여놨고요. 예. 제가 요건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은 보수우파가 다시 회복해서 정권을 우리가 다시 잡으려면요. 자한당 해체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6.13 지방선거 얘기도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는요. 탄핵이 되면서 보수파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습니다.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수파의 구조적인 지금 하나의 현재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반 중도 국민이나 또 나라를 또 염려하시는 또 보수만 국민들 계시겠지만은 현재 이 상태에서는요, 반드시 자한당은 해체돼야 됩니다. 자한당이 해체돼가지고 설사 6.13 지방선거에서 한 석도 못 얻더라도 앞으로 대한민국 바로 가기 위해서 보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는 자한당이 해체되지 않으면은 또 하나 정말 가능성이 1%도 안 되겠지만 자한당 내 정풍운동이나 일어나갖고 탄핵 찬성 세력을 제거시키고 이런 기회주의, 김무성 이런 세력들이 전부 다 정계 은퇴시키는 자한당 내 정풍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보수가 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국제 정세는 어쨌거나 또 미국 주변 전략적으로 흘러갈 것이고 국내 이제 이 정국은 어쨌거나 이제 자한당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가 주장한 발전적 해체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제 주장하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보수가 가장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 부분이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떠들고 기회주의 처시 보인 게 보수였던 정말 이런 고통에 오르는 이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난 1년간 이제 터키 세력의 결과가 쉽진 않아요. 이 전국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보수가 다시 거듭나고 어떤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는 아스팔트에 투쟁하는 거 있죠. 행동하는 거. 이 부분은 저는 터키 세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수는 행동해야 앞으로 희망이 있지. 안 그러면요, 좌파를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현재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예. 네. 뭐 자유한국당은 폐기 처분해야 되는 당이기 때문에 해체가 아니라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거기는. 저도 이제 그래도 결국 이제 힘의 균형인데 우리가 이제 그 대체를 해야 되는데 결국 내부적으로 이게 이제 어떤 파괴되면서 외부에서 또 힘을 키워가지고 그 세력을 대체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 사실은 이제 뭐 한쪽에서만 잘한다고 되는 거다. 반대쪽에서 해가지고 그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 주사파 정권을 괴멸시키고 우리가 미국과 어떤 그 어떤 보수의 가치, 항명의 동맹의 가치를 공고히 하면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우리 그거는 뭐 차츰 준비를 하면서 하시죠. 예, 그리고 그 이명박 어제 구속 어제 조사를 받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동수 박사님이 바라보는 시각 어떻게 저는 뭐 구속 쪽으로 당연히 구속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이제 어저께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검찰에 이제 포트라인 쓰고 또 집에 나갈 때 간단한 비근한 비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때 이제 이 검찰청 오실 때 많은 국민들 보면 한 명도 이명박 근데 없었잖아요. 예. 그게 뭘 뜻하겠습니까? 저는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이거는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정치적 사건입니다. 법률적 사건이 아니고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주사파 애들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 전략적 어떤 그 목표 달성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그 이용하고자 하는 그 시나리오 연장선상이거든요. 네. 보수의 괴멸 소위 말해서. 예. 그래서 뭐 그런 관점 봤을 때 이 주사파 사회주의 애들은 그 피도 눈물도 없고 자기들이 목적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그 관점에서 이명박이 구속시키는 게 도움이 되면 구속을 100% 시켜버리고요. 아니면은 자기들이 어떤 가는 데 있어서 뭐 그렇지 않다면은 뭐 그거를 또 다른 관점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거나 대통령 두 분이 이제 간다는 것은 불행한 사태입니다. 특히 보수의 어떤 그 대통령을 한 분들이. 그러나 보수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아마 아직도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떤 이런 범죄에 몰려간 부분에 대해서 친박 박 대통령에 대한 그 탓을 돌리는 걸 지난번 인터뷰 한번 봤어요. 그래서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참모들도 굉장히 생각이 잘못됐고 본인도 굉장히 오판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박 대도 탄핵시키면 자기 목숨 달아난다는 거는 저는 정치적 감각이 조금은 있다면은 그 기본인데 결국 그 의도가 내각제를 통해 자기 어떤 지속적인 정치적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일종의 정치적 측면에서 그걸 바라봤기 때문인데 그건 굉장히 얼마나 단견입니까? 결국은 보수가 다 지금 사망하는 주사파 정권에 상납하는 그런 결과에 대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그런 판단 미스고 결국은 그 본인이 그걸 깨달으려면요. 저는 정말 구속돼 가지고 그 밑에 참모들도 자기들의 정책적 판단을 전략을 판단을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수가 되살아나려면은 현재 사이비 보수도 보수를 정말 지칭하던 누구든 간에 자기들의 어떤 판단이 잘못돼 가지고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 보수는 다시 그 토대하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 같으면 구속되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저는 도움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구속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수순이 문재인이가 구속돼야 되고 그래 가는 거죠. 문재인은요 구속이 아니고 그건 사형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접죄고 그거는 반란죄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정상적으로 향후에 바로 선다면요 이건 역사적 관점 보면 이거는 반란이고 내란이고 여접죄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그 국가보안법이 다시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저는 굉장히 어떤 정말 법의 어떤 최고형을 다스려야 되지. 이거 이렇게 앞으로는요 보수는요 굉장히 잔인해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강해져야 되고 그거 선비정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하면요 보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쟤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애들을 갖고 있는 탈을 쓰고 있는 애들은 저걸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300만 죽여도 되고 100만 죽여도 되는 그런 데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우리가 이거 정상적으로 느슨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정말 지금 2년 최대 이 싸움이기 때문에 한쪽은 죽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좌파가 죽든 우파가 죽든 죽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앞으로 그런
기회가 온다는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우리 김동수 박사님께서 고견을 너무나 많이 잘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편안합니다.